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수 선생님들, 자꾸 사회를. 자, 오늘은 그 고려의 문화사 파트를 이제 해서 오늘 고려사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옷이 바뀌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강의를 시작한다면서 계속 옷이 이 옷이네요.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좀 날짜를 바꿔서 찍고 있는데 옷이 이 옷인 거예요.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려의 문화사입니다. 문화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좀 뒤쪽에 문제가 나왔네요. 고려 문화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사상에 대한 얘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상사에서는 의천과 진울, 그다음에 해심, 그다음에 뭐 요새 이런 사람들 몇 명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겠고, 그다음에 역사서라든가 그리고 대장경에 대한 얘기들이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탑에 대한 얘기도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예술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뿅. 자, 유학의 발전과 역사서입니다. 유교 쪽에서는 거의 역사서 내용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2008년 지방직 9급 문제입니다. 112번. 고려 태조의 왕건의 가계와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정리한 고려시대 역사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문제인데요. 답은 3번 편년통록입니다. 편년통록. 이게 답인데, 삼국유사는 아시다시피 고려시대 역사를 담은 역사책이고, 제왕홍기는 이규보가 썼죠. 당군신화서부터 고려시대 역사까지를 쭉 정리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본초 편년 강목은 그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였던 증조 할아버지였던, 이제 나중에 추증돼서 문덕대왕이라고 하는데, 문덕대왕서부터 고려 24대의 원종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강목체의 강목체 사서로 평가받고 있는 거. 편년통제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그 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시대 사서인지 알 수 없지만 12세기에 다시 증부판으로 속편년통제를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고려의 왕건과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정리한 고려시대 역사서,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하면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들입니다. 틀리라고. 이거 솔직히 맞추기 힘든 문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뭐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맞추려고 애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114번. 개인적으로 좀 이게 난이도 상짜리 문제들은 좀 이렇게 좀 너무 생뚱맞거나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많아서 문제를 푸는 제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 많네요. 114번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역사책을 설명하고 있어요? 편찬과 가장 근접한 시기.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면 뭡니까? 삼국사기죠? 김부식이 쓴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김부식이 고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부식이 문벌귀족인 건 아시겠죠? 문벌귀족이고, 문벌귀족이 등장하는 12세기의 라인이죠. 기본적으로 문벌귀족이 등장하는 12세기 라인에서는 거란의 침입이 10에서 11세기에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여진 금의 침입이 금나라의 침입이 12세기 때 있었죠. 그래서 요나라의 성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려에 침입했다. 네, 요나라 성종이 고려에 침입한 거. 자, 거란이죠. 요나라는 거란족이니까 침입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란의 침입은 약 10에서 11세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에 침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기, 삼국사기의 시기와는 12세기인 삼국사기의 시기와는 맞지 않고요. 묘총 등의 침제 권한과 금나라 정벌을 중했다. 이게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연결되는데요. 김부식은 묘총의 서공천도 운동을 토벌한 토벌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편찬된 연도는 1145년입니다. 연도를 꼭 외운다기보다는 기억은 해두십시오. 그냥 이렇게 12세기라는 것만 사실은 기억해서 사실 무리 없습니다.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건 언제예요? 대몽항쟁 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신정권의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때. 이거 연도 좀 외우기 쉬운데 1232년입니다. 1, 2, 3, 2.
1232년에 연도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철폐한 거는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그러니까 14세기 중반쯤 됩니다. 14세기 후반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니까 14세기 중반쯤, 그래서 1356년 정도에 쌍성총관부를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김부식이 삼국사기인 걸 알면 요청의 서경천도운동하고 연결하는 것은 삼국사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아까 전에 전 시간까지 좀 안 좋았는데 이번 시간에 좀 좋아졌네요. 자, 그에 관한 옛 기록은 역사서의 서문입니다. 사건에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우가 착하고 약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나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림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에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서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 이거는요, 삼국사기 서문입니다. 삼국사기 서문이고요. 삼국사기의 서문이고, 삼국사기의 서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삼국사기 서문을 읽어보지 않고 문제를 푸신데 이걸 어떻게 풀까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역사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문으로 보게 되는 역사책은 삼국사기 아니면 삼국유사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삼국사기에서는 특히 그리고 삼국사기가 갖고는 거의 재밌는 되게 특징적인 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유교 윤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려는 불교가 나라의 기본 정신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는 유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군후의 착하고 악함, 그 다음에 신하의 충성, 나라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따지는, 백성의 다스림, 이런 걸 따지는 유교적 가치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한 번 비트입니다. 이 역사서가 삼국사기인데 이 역사서가 가장 유사한 소설 방식이니까 삼국사기는 기전체 소설 방식의 역사서죠. 그래서 우리가 기, 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기전체 방식의 역사서인데, 기전체 방식의 역사서는 고려시대의 고려사입니다. 내용 수업을 이제 들으시다 보면 고려사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신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그 얼마 전에 드라마 방송했던 육룡이 나르샤, 거기서는 척사광 나오죠. 그분이 척충경의 후세로 나오는데, 척충경은 고려사의 간신열전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 기, 열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역사체계 방식을 우리가 기전체라고 하는데, 기전체는 고려사가 기전체고요. 나머지 동국통감이나 고려사 저료나 구훈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편년체 역사책입니다. 다 나머지들은 뭐라고요? 편년체의 방식을 띠고 있는 역사 순서도, 그러니까 날짜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편년체 방식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기전체 방식의 사서들을 몇 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기전체 방식의 사서는 당연하겠지만 삼국사기가 있고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치윤이라는 사람이 쓴 고려 역사라는 책이 있고, 해동역사 죄송합니다. 해동역사라는 책이 기전체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종이라는 사람이 쓴 동사라는 책이 있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허목이라는 사람이 쓴 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요. 동자는 다 이 동자인데 사자, 이종이의 동사는 역사사자를 쓰고 있고요. 이 허목의 동사는 같은 동자에 사실할 때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오운이라는 사람이 쓴 동사찬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사찬요.
동사찬용 이런 책들이 기존체 방식의 역사책인데 여러분 별로 중요한 책들은 아니라 다 이 책들은 그리고 특징이 다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개인들이 만든 역사책들이라는 게 포인트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 동국통감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자면 그 조선 성종 때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쓴 역사책이죠. 기본적으로 뭐 그래서 네 통감 형식의 자치통감하고 자치통감 강목이라는 책을 절충해서 만든 책이고 그 다음에 300가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는 그 382편의 사록이 있고요. 사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나름의 판단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악 판단들이죠.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 돼야 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다음에 이 동국통감은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유교윤리, 강상윤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3강 5륜의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 지어진 책이니까 그 성종 때 사림이 등장하면서 그 사림의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좀 말이 빠르시겠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 문제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118번입니다. 다음 글의 지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명왕의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이거 누구예요?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동명왕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규보는 최충원에게 발탁받아가지고 관직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씨 무인 정권 하에서 관직 생활을 했다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민간 신앙을 포용했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규보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만들어지는 팔만대장경, 제주대장경에 서문을 쓰기도 합니다. 이규보가 제주대장경에 서문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유교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유교 학자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도교 신앙이나 민간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은이니까요. 이규보에 대한.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반영된 신라 계승의식을 비판했다. 당연하죠. 왜냐면 동명왕편이잖아요. 애초에 동명왕편이니까 이거는 누구를 계승? 그러니까 고구려의 주몽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틀렸어요? 이 동명왕편은 주몽에 대한 설화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군 신화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군 계승의식을 반영했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단군 계승의식을 반영했다는 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어디 갔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가시죠. 121번입니다. 다음 서적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해동고승전이 나오고 동명평, 제왕문기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 이래 여러 고려시대까지 승려 30여 명의 개통을 밝힌 책이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짜리인데 사실은 좀 애매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거든요. 답이 1번. 근데 정확하게 해동고승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 이래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승려에 대한 책이 맞아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의 승려를 기록한 책입니다. 승려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를 기록한 책이 맞는데 지금 실제로 해동고승전에서 현존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삼국시대의 승려 30여 명에 대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고려시대 승려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해동고승전의 맨 처음 그 서문 같은 걸 보면 고려시대까지의 승려를 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까지 승려를 했다라고 이게 지금 옳지 않은 틀린 거로 나왔거든요. 틀린 걸로. 근데 정확하게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의 승려 30인에 대한
개통을 밝힌 책이 아니라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그 위인 전기 같은 거죠. 위인 전기.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이 이게 틀렸다고 하는데 어디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 해서 실제로 현존하는 게 삼국시대의 승려니까 고려시대가 있다는 말을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개통을 밝혔다라는 말이 미스라고 표현을 한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 2013년도 2014년도 사회복지직 문제 나왔을 때 제 여러 선생님들 제가 아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저도 이렇게 문의를 하면서 문제를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선생님들끼리도 경론이 벌어졌던 문제입니다. 결론은 애매하다. 이런 문제를 냈을까 싶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 표현은 이규보가 쓴 책이고 고려 건국 영웅인 동명왕을 친송한 시가 맞고요. 제왕운기는 단군서부터 가서 맞는 거고요.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연기한 편년체사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썼다 그랬죠. 그래서 1485년에 쓴 책이고. 자, 이 세 개가 맞는 거라 얘가 틀리던데 좀 애매합니다. 많이 애매합니다. 정확하게는 삼국시대인데 정확하게는 고구려 소수리망 때부터의 승려들 30명에 대한 그리고 소수리망 때부터 고려 고종 때까지의 승려들 약 9세기 동안 한 1000년 동안의 고승들을 망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려까지라는 진술이 갔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개통을 밝혔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지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수능 같은 거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진짜 쌍욕 먹겠죠. 일단 알아는 두십시다.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난이도가 아닙니다만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약간 오류라고 할까요?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죠. 123번.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역사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고려 초부터 역대왕의 치적을 기록한 실록을 편찬했다. 그리고 이거를 고려시대 초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했다. 이 고려시대 초서부터 역대왕 등의 치적을 기록한 칠록, 이거 우리가 보통 7대실록이라고 하는데요. 7대실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 것도 맞고요. 그런데 현재로 이 7대실록은 남아져서 전해져 내려오질 않는데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때 소실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종 때 김관의가 편년통록을 편찬해서 태조왕건의 가계를 서술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이 말도 맞습니다.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있었죠. 태조왕건의 가계를 서술한 책. 편년통록 있었죠. 기억해 주십시오. 자,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에 민지가 편찬한 본초 편년 강목에는 성리학적 역사소설 의식이 많이 반영돼 있다. 기본적으로 최초의 강목체 소설, 강목체 역사처 책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거는 성리학적인 역사소설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니까 이 민지라는 사람 자체가 충수광 때 성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유교적 의식이 있죠. 이승휴는 태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평가한 사략을 편찬했는데 현재는 4찬만이 남아있다. 일단 태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의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한 사략이라는 책은 충선한 때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평가합니다. 아까 전에 만권당에서 있었던 조맹부랑 같이 있었던 그 학자죠. 이재현이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유가 편찬한 책이 아니고요. 이승유는 무슨 책을 만들었다? 제왕운기를 만들었죠. 이승유가 만든 책은 제왕운기.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불교사와 대장경 얘기를 해보죠. 대장경 얘기는 되게 할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속는 게 대장경이 거란에 침입해서 초조대장경이 있죠. 초조대장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의천이 속장경을 만드는데 의천의 속장경은요 여러분 대장경이 아닙니다.
의천의 속장경은 그러니까 대장경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 뒤쪽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볼까요? 대장경 얘기는 뒤쪽에 자세히 얘기 나오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의천의 속장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장경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 속장경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몽고의 침입 때 강화도에서 최우가 시작해서 만든 대장경이 제주대장경 두 번째 대장경으로 지금 합천 해인사에 남아있는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자, 124번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국가불교가 발전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거. 승과를 실시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법계를 부여했다? 맞아요. 승과를 실시해서 어떤 법계를 부여했냐면 보통 대덕이라는 법계하고 대사라는 법계를 부여했죠. 그래서 뭐 귀녀대사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팔관회와 연등회가 성대에 거행됐으며 왕이 보살계를 받는 보살계 도량이 별도로 열렸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왕이 불교의 귀함을 알리는 보살계죠. 승정을 담당한 승록사라는 기구가 있고 승군을 조직되어 국방의 일익을 담당해도 승군 조직된 거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윤관의 별무반이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이 있어요. 별무반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 항마군이 승려들로 조직된 승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의 일을 담당하는 거 맞고요. 현존하는 8만 대장경은 대부분 해인사에서 제작된 게 아니라 해인사는 나중에 옮긴 거죠. 해인사는 나중에 옮겨진 겁니다. 제작은 어디서 했어요? 제작은 강화도에서 몽고 침입 때 강화도에서 제작을 했죠.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남해에 있는 분사 대장도감에서 하긴 전쟁터인데 분사 대장도감에서 판각했어요. 그래서 이후 강화도 선원사에서 보관했다가 조선 초기에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자,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12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기억의 간행을 주도한 인물 선종 8년에 땡땡땡은 고려, 송, 요, 일본 각지에 있는 불교 세력을 모아 편찬하고 이건 일단 선종 8년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선종은 참고로 누구 다음이냐면 숙종 다음에 선종이고요. 여러분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 선종 때 선종의 동생이 누굽니다? 의천대사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그러니까 선종의 동생이 의천대사고요. 의천대사가 발행한 게 속장경이죠. 네, 여기 불교세력을 모아 편찬한 거. 의천대사 자체가 왕의 동생이잖아요. 왕의 동생. 권력이 없는 왕의 동생. 그러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오죠. 그 다음에 화엄종을 공부하고 와서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많은 중국으로부터 불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당연하지만 왕의 동생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들고 들어와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속장경을 만들죠.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거는 해심이라는 승려입니다. 그 진울의 제자죠. 진울의 제자고. 그 다음에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만든 건 백년결사는 요새라는 사람이 제창한 거죠. 참고로 수선사에서 진울이 있고요. 수선사에서 진울이 신앙결사 운동을 수선사 신앙결사 운동을 하고 참고로 요때는 언제냐면 무신정권기입니다. 무신정권. 특히 누구? 특히 최충원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이 신앙결사 운동이 나름 성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흥왕사를 근거로 삼아 화엄종 중심의 교정통합 운동을 했다. 이게 맞는 얘기 되겠죠. 흥왕사.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는 여러분 정해쌍수하고 도노점수는 진울이 얘기하는 선교일치의 사상입니다. 선교일치의 사상. 자, 다음 문제 가시죠.
뿅 130번입니다. 그는 흥왕사를 방금 전에 문제 있었던 거죠.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 했다. 누구요? 누굽니까? 예. 이거는 천태종 창시했으면 답 나온 거죠. 이거는 대각국사 의천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성대모전의 자리에서 도로가 독경과 선수연 노예에 휩쓰는 수신사 결사운동이죠. 수신사 결사운동 누구요? 진울이요. 진울. 교화선의 대립을 극복하고 선교일치 사당을 완성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교강겸수를 주장하는 건 네, 의천대사가 맞습니다. 교강겸수하고 정해쌍수인가? 도노점수. 네. 의천이 주장한 거는 교강겸수하고 내외겸전을 주장합니다. 여기 요 겸자가 들어가면 의천이 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진울은 정해쌍수하고 도노점수를 주장하죠. 이 뒤에 숫자 들어간 거 보시면 의천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진울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종파는 성리학 이해의 토대를 마련했다. 성리학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는 건 해심이죠, 해심. 유불선 일치선.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자, 일단 얘는 맞긴 맞아요. 유불차 왜 그러냐면 해심은 누구 제자?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 그래서 성리학의 토양. 제자 맞나? 어쨌든 진울에 이어가지고 종파를 이은 선종을 이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는 문벌기족 나는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다. 맞는 얘기입니다. 의천은 당연히 왕의 동생이니까 문벌귀족의 후원을 받죠. 당연하겠지만 진울은 방금 전에 이쪽에서 아까 전에 전문자에서 얘기했었는데 네, 최충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선사 신앙결사 운동을 합니다. 자, 나는 불교 교단 중심의 통합이 이거는 교단 중심의 통합은 의천대사가 한 통합 운동을 얘기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1번입니다. 문종의 왕자로 승려가 됐대요. 이거 누구게요? 의천입니다. 이거 똑같네요. 그 다음에 네,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깨닫는 것과 수련하는 건 분리될 수 없고 정과 해는 같이 닦아야 돼요. 정해 상수. 그 다음에 깨닫는 것과 수 그래서 돈 점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진울이고 요거는 그대로 쓰네요. 자, 어쨌든 가와 나는 각각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의 입장에서 두 종파를 통일하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왕실의 후원 나는 무슨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 죽은 후 교단이 다시 분열되고 귀족 중심의 종교가 지속됐다. 이거는 의천대사가 죽은 후 귀족 중심의 불교로 돌아선 거니까 이거는 가에 대한 얘기로 틀렸고요. 니을은 가나가 바뀌었죠? 예, 가나가 바뀌었습니다. 가가 천태종을 개창한 거고 나가 수선사 신앙결사 운동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 이 문제를 넣었을까요? 난이도가 상짜리라서 넣은 것 같은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의천인 거는 문종의 왕자다. 이거 딱 아시면 됩니다. 자, 132번입니다. 132번. 이 알바가 일을 제대로 안 했네요. 계속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 자, 한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한마음을 깨달았다. 한마음 보니까 이거를 가끔 원효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심.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깨치고 나서 여기요. 깨치고 나서 수양한다는 것은 모세 얼음이 전부 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태양을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요. 범부가 우리가 부처님을 깨달았지만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닫게 되는 것과 같다.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깨치고 수행한다. 이거를 우리가 한 네 글자로 정리하면 이게 도노점수죠. 그러니까 이 같이 주장을 한 사람의 인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진울입니다. 진울. 그래서 네,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펼쳤다. 요거는 그 균여입니다. 균여절을 썼던 균여대사고. 갑자기 언제적 사람인지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흥왕사를 근거지로 교종통합 운동을 했다는 건 누구요? 대각국사 의천 얘기하는 거죠. 유불일치설은 해심이죠.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 운동이 진울.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자 133번입니다. 천태종의 백년사결사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유교와 불교는 다름이 없다여 유불 계속 같은 얘기 나오니까 좀 그냥 갑시다. 이건 해심이고요. 해심이고 그 정토신앙을 적극 수용했다. 여러분 정토신앙은요 원래 신라의 원효대사가 주장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 의천 그 백년사 결사 운동에서 이 요새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백년 천태종이니까요. 요새가 백년사 결사 운동에서 요 정토사상을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답이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걸 강조하는 건 진울이고요. 진울. 그래서 정해쌍수 그러죠. 최씨 무신 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강화도에 분사를 세웠다. 이 강화도에 분사를 세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계종에 대한 얘기합니다. 조계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씨 정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교종불교인 천태종은 이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이었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선종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충원이 선종불교를 굉장히 밀고 교종불교를 좀 죽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진울의 수선사신앙결사 운동을 서포트했던 거죠. 다음 문제 갑시다. 자, 고려불교의 중요한 교리와 사건을 정리한 거래요. 시대순으로. 자, 요런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제광과 의통이 천태학을 전한 이거는 그냥 순서를 외웁시다. 이거 쉽지 않으니까 외웁시다. 기본적으로 남중국에 가서 천태학을 전파한 게 고려 광종 때입니다. 보통 10세기 정도 되겠죠. 10세기 정도. 발음에 주의합시다. 그다음에 해동 천태종 창시한 게 누구예요? 네, 이거 문종 때고 약 12세기 초, 11세기 후반. 11세기 후반에 나오는 누구? 해동 천태종 창시했으니까 의천대사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종의 화엄사상을 흡수해 선종을 중심에 두고 교종의 교선 통합을 한 거니까 이거는 진울이죠. 진울 무신정권 시대니까 몇 세기? 12세기 후반. 최충원 때니까 아직 몽고의 침입이 일어나기는 전입니다. 몽고 침입 전. 그 다음에 몽고와의 전쟁 중에 요거죠. 최우 때, 그죠? 13세기 초에 최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요게 5번이 되겠네요. 네, 요거는 임재종이 불교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건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14세기 후반이 되겠죠. 14세기 후반.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 기역, 미음, 니은이 되니까 3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순서를 특히 이 니은 같은 경우를 보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다 포인트들이 있죠. 일단 맨 처음 시작인 이 디귿이 좀 어려워서 요거를 고르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기역 아니면 디귿이니까요. 그런데 기역은 당연히 천태종이 얘보다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이 앞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사실은 문제는 어렵지 않죠. 문제는 어렵지 않죠. 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지 내용 순서로 진짜 다 분류하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보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나마 풀만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마다 이렇게 한 문제씩 어려운 게 나오더라고요. 자, 137번입니다. 137번입니다.
고려시대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의천은 대립상태에 있었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먼저 선종을 종합하고 해동천태종을 영어 교종을 융합하고자 했다. 기본적으로 바뀌었어요. 해동천태종을 먼저 열고 나중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거죠. 그 다음에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했으나 승과를 두지 않았다. 과거제를 실시했으나 승과 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승과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과에 합격한 승려에게 법계를 줬죠. 그 대덕과 대사라는 법계를 줘가지고 지위를 올렸죠. 그리고 이 광종 때 등장하는 승려가 아마 규녀일걸요. 규녀입니다. 그 다음에 진울가의 심의 활동은 교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정권에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교종을 후원하는 게 아니죠. 선종을 후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울의 뒤를 이은 회심은 요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141번입니다. 141번. 141번. 141번입니다. 141번. 자, 다음은 고려시대 특정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영암군 사람들이 전하기를 신라 때 최씨 뜰 가운데 오이 하나가 열렸는데 길이나 한자나 넘어 온 집안 사람들이 잠옷 이상하게 여겼다. 최씨 딸이 몰래 이것을 따먹었더니 저절로 태기가 있어. 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도선이라고 했다. 도선이라는 이름을 보시는 순간 아시겠나요? 도선대사죠? 풍수지리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도선이라는 사람, 특히 특정 사상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특정 사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풍수지리설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풍수지리설에 해당하는 건 대화궁은 언제 만든 거죠? 이거? 서경천도 운동 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서경천도 운동은 풍수지리 사상 중에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서경길치설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남경계창도감은 당연하겠지만 숙종 때 남경길치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참고로 연등에는 불교 행사고요. 보현 시본관은 규녀가 쓴 시라 해야 할거 광종 때 규녀가 쓴 불경을 향가로 표현한 거죠. 불교 신라시대 향가로 불경을 표현한 그 보원 시본관 11수가 있습니다. 불교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은 불교적 내용이고 풍수지리설에 해당하는 건 니은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녀는 언제 사람? 광종 때 승려입니다. 광종 때 승려. 자, 광종에 눈에 들었던 승려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중에 규녀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자, 과학기술 얘기를 해봅시다. 고려의 과학기술. 자, 과학기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인쇄술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회현상이 일어난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당시 검령고 내수 천부까지 다 사전을 받아서 수백 결이 내렸고 그중 그들은 보통 농민을 유인해서 전민으로 만들고 그 전민이라는 건 자기 밭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또 민돈으로서 그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전조를 거둬들였으며 주연에는 세납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니까 안 걸칠 정도. 그러니까 참고로 검령군은 그러니까 천구까지니까요. 검령군은 원나라 공주의 시종을 검령구라고 부릅니다. 원나라 공주의 시종을 부르고 내수는 원나라에서 환관을 하는 고려 출신의 원나라 환관을 내수라고 부릅니다. 고려인 환관을 내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지 와갖고 대농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언제예요? 다 언제? 원간섭기에 일어나는 일이죠. 원간섭기에 일어나는 일이죠. 원간섭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니까 중추원이 밀직사로 격화되었고 송설체 기억하시죠? 조맹부의 송설체 이거는 이제 충선왕 때 만권당에서 이 양반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간섭기 맞고요. 반동사에서 2년 3각의 삼작의 윤작법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가
이 원 간섭기 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한 의뢰사가 발견된 것. 최초의 금속 활자는요.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의뢰서가 1234년에 최씨 무신 정권 최우 때 강화도에서 만들어지는 책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때예요? 최씨 무신 정권이가 원의 침입이 한참 있을 때죠. 그러니까 원 간섭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중추원이 밀직사로 격화되는 건 원 간섭기에 일어난 관제 격화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억을 해 주십시다. 송설체는 충선왕 이후니까 원 간섭기가 맞겠죠.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 난이도는 상입니다만 그리고 겸용구나 내수라는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시기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금속활자. 자, 금속활자는 아무래도 목판 인쇄보다는 여러 종류 책을 쉽게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종 21년에 1234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우 때죠. 상정고급 예문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프랑스에 있는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경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지심체 요절은 청주 용두사가 아니라 흥덕사에서 가능한 겁니다. 난이도가 있다면 요래서 있는 거죠.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서적원을 설치해서 활자의 주조와 인쇄를 맡겠다 맞는 얘기고 직지심체 요절은 구덴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시기가 빠르죠. 당연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지심체 요절이 1377년에 만들었다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우왕 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덴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1600년대 그러니까 1500년대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지는 금속 활자입니다. 16세기 후반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비슷하게 만들어진 활자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금속 활자를 통해서 그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145번입니다. 145번. 다음 역사적 사실들을 시대 순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거니까 이게 자, 상정고급 예문은 언제? 상정고급 예문은 네,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인 고종 때 최우가 만든 의뢰서죠. 그래서 1234년에 만든 의뢰서고 그 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는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때 그 충렬왕 때 만든. 그래서 얘는 1283년인가에 만든 책입니다. 1283년. 죄송해요. 1281년에 만드시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12세기죠. 12세기 문벌 귀족 시기니까 1145년에 만든 책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1145년. 그 다음에 의장도 검들 교장을 편찬한 건 고려 문종 때니까요. 1086년입니다. 1086년에 네, 문벌 귀족 시기죠. 역시 비슷하게 의천이 문벌 귀족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 아시면 리을이 제일 먼저고 순서대로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이 순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요거 되겠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일단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상정고급 예문이나 이련 전에 있는 거라는 걸 아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련의 삼국유사가 한창 그러니까 상정고급 예문이 언제인지를 기억을 잘 못하시면 풀기 좀 힘든 문제고 상정고급 예문은 네
무신정권기에 만들어진 거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다. 149번입니다. 고려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건데 고려시대는 선명력을 사용했으나 충성왕 때 원의 수시력을 받았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조선 때까지 원의 수시력을 쓰다가 세종대왕 때 이 수시력이 좀 안 맞는 거를 알고 조선 세종 때 뭘 만드는 거예요? 칠정산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맞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든 달력이죠. 그다음에 토지 측량 기구의 인지위와 규형을 제작해서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했다. 인지위하고 규형은요, 여러분 토지 측량 지도가 맞는데 이거는 조선 세조 때 만든 거고요. 조선 세조 때 제작하는 거고 이 인지위하고 규형을 가지고 토지 측량하는 거 맞거든요. 토지 측량하는 거 맞는데 이게 세조 때 이거 가지고 도국지도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도국지도 맞고 최충원은 이원에게 염초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화약제조법 찾아내게 맞죠? 그다음에 태의감에서 의학 박사를 돼서 의학을 가르치고 의원을 뽑는 의과를 시행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거죠. 2번입니다. 2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귀족의 문화 발달사.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합시다. 복잡하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청자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조선시대 음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악에 대한 설명. 향악은 주로 제례 때 연구됐다. 여러분, 향악은요 주로 제례에 연주된 음악은 이제 아악이고요. 아악이고 제례에 연주된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궁중제례에 연주되는 음악이 아악이고 고려시대 때는 이제 그 송나라에서 수입된 대성악이라는 이제 악보가 궁중제례에 연구됐고 조선시대 향약은 주로 귀족들의 연회나 아니면 궁중 연회들 이런 것들에서 귀족 잔치나 궁중 연회나 이런 거에서 주로 많이 개최된 거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동동, 악지, 오산관 등이 창작 유행됐다. 이거 맞는 거죠? 고려시가죠. 네, 한림별곡 여기도 나오고. 자, 그다음에 조선시대는 정간보를 만들어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했다. 조선시대에 정간보를 만들었다. 정간보는 이 정간보를 만든 시점은 세종 때고요. 제가 좀 순간 헷갈렸어요. 정간보를 만든 건 세종 때고요.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한 건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냐면 조선시대 때 성종 때 악학괴범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학괴범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사시조 가곡은 악을 발전시켜 연주하는 것이다. 자꾸 고려시대인데 조선시대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서는 악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당나라의 음악이었던 당악과 향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향악을 발전시켜서 연주하는 것이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조선시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려시대가 있어가지고 고려시대로 붙였나 보네요. 고려하고 조선시대를 합친 문제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2번 고려시대의 문화입니다. 고려시대 문화.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좀 많이 짜증나는 문제네요. 사대부의 성장으로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학이 등장했다. 맞아요. 고려시대 때 경기체가 등장한 거 맞으니까. 그 다음에 장가로 비르는 새로운 민요풍의 가요가 유행된 것도 맞고 봉정사 극락점은 가장 남아있는 고려시대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 예, 맞습니다. 봉정사 극락점이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하고도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되게 중요한 건물들로 남아있죠. 문인화가 등장했으며 김시의 그림 가운데 한림제선도와 동작연료도 등이 유명하다. 여러분 김시의 이 한림제설도하고 동작연료도는요 이거
조선 중기 그림이에요. 조선 중기 그림. 16세기 조선 중기 그림. 응? 조선시대 문인화죠. 문인화. 문인화는 고려시대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리학이 발달하고 성리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조와 북조화 그러는데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 이민족 문화가 발달한 쪽의 그림들은 화려한 색채와 이런 것들을 그리는 북조화가 발달하는 반면에 남조화 쪽이 그 송나라 라인의 그 뒤쪽에 남조에 그 남송이죠. 남송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매난국중 같은 난을 그리는 그런 남종 문인화가 발달을 하는데 이 문인화는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중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네요. 이게 워낙 확실히 맞는 거라 얘가 답이긴 한데 네 2번 지문에서 헷갈리셨으면 이거 답 고르기 참 힘들었겠네요. 그죠? 문인화라는 게 힌트입니다. 고려시대 문화에는 문인화가 있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155번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자 기역 니은 부속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 하고 고달사지 승탑은 신라 양식을 이어받았다. 여기 보시면 신라 양식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일단 승탑은요 승탑은 사리탑인 거 아시죠? 사리탑. 고승들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 그러니까 요 부속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하고 고달사지 승탑 같은 경우에는 신라말 고려초, 그러니까 신라 양식의 영향, 신라말 고려초의 작품이라서 신라 양식의 영향을 이어받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승탑, 사리탑이죠. 이건 선종의 영향을 받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은 여러분 이건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입니다.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전부 다 고려시대의 미술품이고요.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든가 다 고려시대의 미술품인데 네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은 경천사 10층석 탑이죠. 이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158번입니다. 증류 방식의 술인 소주 등장했고요. 임금의 음식을 가르치는 수라란 말이 사용됐고 요거를 딱 보시면 알겠죠. 풍속이 유행한 거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머리 뒷부분만 남기고 주변 머리를 깎아서 모발을 뒤로 늘었다. 이거 변발이라 그러죠. 변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지금 여기 있는 소주, 수라, 변발. 이거 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몽고풍입니다. 몽고풍. 예를 들면 연지곤지 찍는 거 이런 것들이 몽고풍이죠. 그러니까 몽고풍이니까 몽고의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니까요. 최충의 구제학당은 문벌귀족 되죠. 그죠? 최충의 구제학당하고 이자겸하고 문벌귀족의 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요거는 문벌귀족 시대니까 보통 11세기 얘기하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서경천도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을 때니까 12세기 얘기. 12세기 후반. 12세기 중반의 얘기고요. 의천의 해동청태종 같은 경우에는 네, 숙종 때죠. 11세기 중후반? 11세기 후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거는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게 이제 충무광 때. 이게 충무광 때 11세기, 14세기입니다. 14세기 중반. 14세기쯤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 때는 충무광 때인 경천사지 10층 탑이 되겠죠. 아까 전에 요 전 그림에서도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은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몽고풍의 영향을 받는 건 4번. 이 시기 원간섭기라는 걸 알고 원간섭기의 탑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160번 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아래 도자기 이거 고려 청자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고? 상감청자고 요게 분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레벨 수준으로 따지면 분청사기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가에서 사용된 기법은 나전칠기 수법이죠.
낮은 수법에서 제장을 시작했으며 원간섭기 이후에 퇴조했다. 네, 원간섭기 이후에 퇴조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4번지를 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어요. 해설지 보시면 나는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됐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죠. 다채로운 안료가 아니죠. 다채로운 안료를 쓴 거는 상감청자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보통 네 화백색의 백토 하얀 토기에 하얀 흙에 문양을 새기는 형태로 가에서 나의 변화는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기법이 발견된 성과다. 틀렸죠. 상감기법이 발견된 성과는 맞는데 독창적인 상감기법은 가에 해당하는 상감청자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감청자의 독창적인 기법이 분청사기에 가면은 레벨이 많이 떨어지죠. 가에서 나로 변화한 건 나가 순백의 고사망을 풍겨 선비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이다. 선비의 취향과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선비의 취향과 어울리는 건 백자입니다. 백자.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백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틀렸죠. 그러니까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61번입니다. 자, 가는 고구려 무덤에 있었던 사신도 그림이고 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승탑이고요. 다가 분청사기고 라가 우리가 청화백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신도 중에 현무도인데 사신도는 뭐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도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륵신앙의 상징 땡이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나 이건 승탑인데 승탑은 무슨 불교? 선종불교를 선종불교 얘기할 때 등장하는 거죠. 네, 사리탑.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교종불교가 성행했다는 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청자의 백토분을 칠한 것으로 천진스러운 무늬가 열어져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이것이 유행한 시기는 서민들도 옹기 대신 백자를 쓰다. 여러분, 백자는 옹기 대신 쓰인 적은 없어요. 항상 서민들이 쓰이는 그릇은 기본적인 기본은 다 옹기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 항아리 같은 거요. 백자는 이렇게 더불어 쓰였죠. 옹기와 더불어 썼죠. 그러니까 백자를 널리 썼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맞지만 옹기 대신 썼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사를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고려의 사회사, 경제사, 사회사를 1시간 동안 했고 문화사를 1시간 동안 또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고려사는 끝났고 다음 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를 얘기를 해봅시다. 조선시대는 워낙 할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문제를 좀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웬만하면 20강 안에 우리 근현대사를 다 끝낼 예정이니까요. 네, 고생하셨고요. 1시간 가까이 들으시느라 진짜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